그날 밤, 지은은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부모님 앞에 무릎 꿇었다. 엄마, 아빠, 제발 수술비를 도와주세요. 이 통증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대답은 차가웠다. 지은아, 내 동생 미나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강아지 사줬어. 그 애가 정상적인 애니까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려 애쓰며 살아왔지만 이제 모든 게 드러난 듯 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그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기 위해 애썼지만 최근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점점 위태로워졌다. 민지는 24살, 지은의 대학 후배로 같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둘은 2년 전 캠퍼스에서 만났고 처음엔 친구로 시작했지만 곧 서로에게 끌렸다. 지은은 민지의 밝은 미소와 강한 의지에 반했고 민지는 지은의 조용한 깊이에 매료됐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관계는 여전히 금기였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으로 어머니는 사회적 체면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동생 미나는 20살, 대학생으로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정상적인 딸이었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항상 미나의 그림자에 가려졌다. 최근 지은은 건강 문제가 생겼다. 만성적인 복통으로 진단받았고 의사는 수술을 권고했다. 비용은 2천만 원 정도. 지은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일부를 모았지만 나머지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거절했다. 내가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이상한 길로 가서 그래, 다 아버지의 말이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부모님은 이미 그녀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몇 달 전, 지은의 방에서 민지의 사진을 발견한 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부모님의 눈빛은 변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 어떡해? 부모님이 민지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지은 언니, 나랑 같이 살아. 내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민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고 둘의 관계가 공개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지은은 민지를 만났다. 카페에서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수술은 해야 해. 내가 돈 빌려줄게.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마웠지만 내심 불안했다. 민지는 최근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회사에서 소문이 돌면 곤란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여전히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방에 누웠다. 통증이 심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고등학교 때 처음 여자친구를 사귀었지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헤어졌다. 대학에 와서야 자신을 받아들였지만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수군거림, 모든 게 압박이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미래를 꿈꿨다. 둘이 함께 여행 가고 작은 아파트에서 사는 상상.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부모님은 미나의 생일을 앞두고 강아지를 샀다. 미나가 요즘 우울해하네. 강아지가 위로가 될 거야. 어머니의 말이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의 수술비 대신 동생의 강아지? 그것도 정상적이라는 이유로. 지은은 부모님과 대면했다. 왜 미나만 챙기세요? 저도 당신들 딸인데.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돕지. 내가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알아. 그 순간 지은은 모든 게 끝났음을 느꼈다.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갔다. 민지야, 나랑 도망칠까? 민지가 물었다. 언니, 진심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는 컸다. 가족을 버리는 건지 자신을 버리는 건지 모르겠었다.
지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사회의 정상에 서려면 사랑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버려야 할까? 그녀의 선택은 점점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내가 곁에 있을게.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이 관계가 지속되려면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씨랑 민지 씨, 이상하지 않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수술을 미루면 건강이 악화될 텐데. 부모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민지는 자신의 저축을 털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지은은 미안했다. 내 인생도 있는데. 민지가 말했다. 언니 인생이 내 인생이야. 그 말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계속됐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집에 와. 내 동생 생일 파티야. 지은은 거절했다. 엄마, 저 아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아픈지 알아? 내 마음이 잘못됐으니까. 지은은 폰을 끊고 울었다. 왜 자신의 사랑이 잘못된 걸까? 사회가 정한 정상이 뭘까? 지은은 민지와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수술을 서둘러야 해요. 비용 문제를 논의하다 지은은 결심했다. 부모님 없이도 해내겠어. 하지만 그 결심 뒤엔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결심 후 상황은 급변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본격적으로 퍼졌다. 상사가 지은을 불러 물었다. 지은 씨, 요즘 민지 씨랑 너무 가까운 것 같아.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지은은 부정했지만 눈빛이 떨렸다. 민지는 더 강경했다. 상사님, 그게 왜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그런 소문은 치명적이야. 특히 여성들끼리. 지은은 그날 퇴근 후 민지와 공원에서 만났다. 민지야, 우리 그만할까? 내 미래가. 민지가 화를 냈다. 언니, 왜 그래? 우리가 왜 포기해야 해? 지은은 자신의 내적 갈등을 털어놨다.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죄책감,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언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은의 건강은 악화됐다. 통증이 잦아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수술을 미루면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대출을 알아봤지만 신용도가 낮아 어려웠다. 민지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포기했다. 민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민지의 어머니는 딸의 지상한 친구를 의심하고 있었다. 한편 지은의 가족은 미나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지은은 초대받았지만 가지 않았다. 대신 민지와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언니, 나랑 해외로 갈까? 거기선 자유로울 수 있어. 민지의 제안이었다. 지은은 매력적이었지만 현실적이지 않았다. 직장, 가족, 모든 걸 버릴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은의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다. 지은아, 내가 이상한 길로 가는 거 다 알아. 그 민지라는 애랑 끊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 어떻게? 아버지는 내 방에서 편지 봤어. 라고 말했다. 지은의 일기였다.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놨다.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민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런 건 병이야. 치료받아. 지은은 반박했다.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 후 가족의 압박이 시작됐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울며 내 동생 생각해. 내가 이러면 가족 망신이야. 라고 말했다. 미나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왜 그래? 부모님 슬프게 하지 마. 지은은 동생의 무지에 화가 났다. 미나는 정상적으로 키워져 자신의 특권을 모르고 있었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내적 갈등이 커졌다. 내가 잘못된 걸까? 사회가 틀린 걸까? 밤마다 고민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지만 자신도 압박을 느꼈다. 회사에서 승진이 미뤄졌다. 민지 씨, 소문 때문에 상사의 말이었다. 민지는 화가 났다. 그 소문이 왜 문제예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는 여전히 지하에 있었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로를 찾았지만 그마저 위험했다. 한 번은 해킹 위협을 받기도 했다. 지은의 건강은 더 나빠졌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다. 민지가 달려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언니, 제발 버텨.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해요. 지금 당장 비용은 여전히 문제였다. 민지는 자신의 저축 전부를 털었다. 언니, 이걸로 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민지야. 하지만 내가 왜 민지는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하지만 그 전날 지은의 부모님이 병원으로 왔다. 지은아,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버지의 말이었다. 민지랑 헤어져.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갈등했다. 수술비를 받는 대신 사랑을 포기할까? 그녀의 마음은 찢어졌다. 민지가 병실에 들어왔다. 언니, 부모님 왔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민지야, 나 어떡해. 민지는 언니 선택대로 해. 하지만 나 포기하지 마.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사회의 압박과 내적 도덕 사이에서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수술 후 지은은 회복 중이었다. 민지는 매일 병원에 왔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가 약속 지키면 치라고 압박했다. 지은은 부모님의 돈을 받았지만 민지와의 관계를 숨겼다. 이게 옳은 걸까? 지은의 자문이었다. 하지만 속임수는 곧 드러날 터였다. 미나가 지은의 병실을 방문했다. 언니, 강아지 데려왔어. 이름은 똘똘이야. 이 지은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쓰라렸다. 정상적인 동생의 강아지. 자신의 수술비 대신. 지은은 미나에게 물었다. 미나야, 내가 날 이해할 수 있을까? 미나는 어리둥절했다. 언니, 무슨 소리야?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미나는 충격받았지만 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실망했다. 동생마저 이해하지 못하나. 고통은 계속됐다. 수술 후 지은의 삶은 변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상처투성이었다. 부모님의 조건을 받아들인 척했지만 민지와의 만남을 계속했다. 하지만 속임수는 부담이 됐다. 민지야, 미안해. 부모님 때문에 민지는 이해했다. 언니,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회사에서 지은과 민지는 따로 행동했지만 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한 동료가 너네 둘이 사귄대? 라고 물었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민지는 더 적극적이었다. 언니, 우리 공개할까? 싸워보자. 지은은 두려웠다. 한국에서 불가능해. 하지만 민지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은은 LGBT 권리 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온라인에서 모임을 찾았고 첫 미팅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많아. 한 멤버의 말이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부모님의 감시가 심해졌다. 지은아, 요즘 어디 다녀? 어머니의 질문이었다. 지은은 거짓말했다. 회사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어느 날 부모님은 지은의 휴대폰을 몰래 봤다. 민지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약속 어겼어.
아버지의 분노였다. 지은은 대면했다. 아빠, 저 사랑해요. 왜 이해 못해요?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없어. 사회가 용납 안 해. 지은은 반박했다. 사회가 변해야 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민지를 직접 찾아갔다. 민지의 집으로. 우리 딸 그만해. 내가 이상하게 만든 거야. 민지의 어머니가 충격받았다. 우리 민지가? 말도 안 돼. 민지는 부모님 앞에서 지은을 변호했다. 엄마, 아빠, 저 지은 언니 사랑해요. 민지의 부모님은 분노했다. 집에서 나가. 민지는 쫓겨났다. 지은의 집으로 왔다. 언니, 나 이제 갈 데 없어. 지은은 안타까웠다. 자신의 선택 때문에 민지가 희생되다. 둘이 함께 작은 원룸을 구했다. 하지만 생활은 힘들었다. 돈이 부족했고 회사에서 압박이 왔다. 상사가 이 둘 중 하나 그만둬라고 말했다. 지은은 사표를 냈다. 민지야, 내가 더 유능해. 민지는 울었다. 언니, 왜? 지은은 새 직장을 찾았지만 인터뷰에서 기존 회사 왜 그만뒀어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다. 소문이 업계에 퍼졌다. 지은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게 맞아. 밤마다 자책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지만 자신도 지쳤다. 언니, 우리 헤어질까?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민지는 내 가족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받아. 지은은 안 돼. 라고 외쳤다. 하지만 관계에 금이 갔다. 한편 미나가 지은을 찾아왔다. 언니, 부모님 걱정해. 돌아와. 지은은 미나야. 내가 이해해줄래. 미나는 언니 사랑은 이해 안 돼. 하지만 언니는 사랑해.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다. 지은과 민지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말에 몰래 데이트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계속됐다. 친구들이 멀어졌고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렸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민지야, 나 왜 태어났을까? 민지는 언니,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아. 그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둘이 함께 LGBT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변화를 위한 토론을 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지은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느렸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고 차별은 일상이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여전히 연락했다. 지은아,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와. 지은은 지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답했다. 갈등은 깊어졌다. 민지의 부모님도 화해를 거부했다. 내가 돌아오면 용서할게. 민지는 거절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하지만 희생의 대가는 컸다. 민지는 승진을 포기했고 지은은 건강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다. 둘이 함께한 삶은 아름다웠지만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결단을 내렸다. 민지야, 우리 싸워보자. 공개적으로 이민지는 동의했다. 둘이 블로그에 이야기를 올렸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지은의 가족이 그 글을 봤다. 아버지는 충격받았고 어머니는 울었다. 미나가 중재했다. 부모님, 언니 이해해보세요. 가족 내 대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지은은 여전히 갈등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가족을 상처 준 게 맞는지. 고통은 계속됐지만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공개 후 지은과 민지의 삶은 롤러코스터였다.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악플도 만만치 않았다. 비정상. 사회 물들리지 마. 지은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민지는 언니, 무시해. 우리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쉽지 않았다. 회사에서 민지는 해고 위협을 받았다. 이미지 문제야. 지은은 새 직장에서 적응 중이었지만 과거 소문 때문에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지은의 내적 투쟁은 여전했다. 공개가 옳았을까? 가족을 잃을 만한 가치가 밤마다 고민했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진척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미쳤어 라고 했고 어머니는 내 동생 생각해라고 반복했다. 미나는 노력했다. 언니, 부모님 설득해볼게. 지은은 고마웠지만 회의적이었다. 한편 민지의 가족은 완전히 단절됐다. 민지는 전마, 제발 쉬라고 애원했지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봐 라는 답이었다. 민지는 울며 지은에게 기대었다. 언니, 나 후회 안 해.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자신의 결정을 재고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지만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LGBT 단체에서 지은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미디어에서 다뤘다. 한 인터뷰에서 지은은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반향이 컸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하지만 반대 시위도 일어났다. 지은의 집 앞에 항의 플래카드가 붙었다. 동성애 반대,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야, 우리 잘못한 것 같아. 민지는 아니야. 싸우는 거야. 둘이 함께 시위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났다.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개인적 희생은 컸다. 지은의 건강이 다시 악화됐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해 라는 진단을 받았다. 민지는 지은을 돌봤다. 언니, 나 때문에 미안해. 지은은 아니야. 내 덕에 살아. 관계는 깊어졌지만 갈등도 늘었다. 작은 다툼이 잦아졌다. 언니, 부모님 만나봐. 민지의 말에 지은은 돼. 그들은 날 이해 안 해. 민지는 노력해봐. 지은은 화를 냈다. 내 부모님은? 너도 포기했잖아. 민지는 침묵했다.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다. 자신의 선택의 대가.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린 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사회의 압박 속에서 버티는 게 맞는가? 답이 없었다. 어느 날 미나가 지은을 찾아왔다. 언니, 부모님 아프셨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나 때문이야. 미나는 언니 글 때문에.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지은아, 왜 그랬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울며 답봐. 저 행복하려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행복이 가족 불행이야. 지은은 갈등했다.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할까? 병원에서 돌아온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놨다. 민지야, 나 부모님 때문에. 민지는 언니 선택해.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지은은 부모님을 만났다. 아빠, 저 민지랑 헤어질게. 대신 날 받아줘.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지은은 속으로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중 생활이 시작됐다. 가족에게는 헤어진 척, 민지에게는 계속. 하지만 속임수는 지쳤다. 민지가 알았다. 언니, 왜 거짓말해? 지은은 미안해. 가족 때문에.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언니, 나 믿지 않아. 다툼이 커졌다. 민지는 잠시 떨어져 보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사랑을 지키려다 잃을 뻔했다. 지은은 자성했다. 자신의 선택이 이기적이었나? 사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가? 미나가 위로했다. 언니, 시간 줘. 지은은 동생의 성장을 느꼈다. 미나는 LGBT 책을 읽고 있었다. 언니, 이해하려 해. 지은은 희망을 봤다. 민지와 화해했다. 민지야, 미안해. 공개적으로 싸우자. 민지는 동의했다. 둘이 함께 가족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지은의 부모님과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아빠, 엄마, 우리의 사랑을 봐주세요. 아버지는 듣기 시작했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변화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사회의 압박은 여전했다. 지은은 계속 싸웠다. 자신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상담 모임을 열었다.
너처럼 고통받는 사람 도와할 지은의 새로운 목적이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피로가 쌓였다. 변화의 물결이 일었지만 지은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가족과의 대화는 진척됐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사회가 안 받아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 동생처럼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지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반복했다. 미나의 도움으로 가족 모임이 열렸다. 민지가 참석했다. 안녕하세요. 지은 언니 사랑해요. 민지의 인사에 부모님은 어색해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졌다. 왜 여자끼리 아버지의 질문에 민지는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라고 답했다. 지은은 자신의 내적 여정을 공유했다.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억누르다 아팠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고통받는 줄 몰랐어. 작은 진전이었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연락 왔다. 민지야, 집에 와. 하지만 조건 없이. 민지는 엄마, 날 받아줘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노력할게. 화해의 싹이 텄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과 민지는 차별을 겪었다. 아파트 임대에서 거절당했다. 동성 커플 안 돼. 지은은 화가 났다. 왜요? 우리는 그냥 사람인데 법적 보호가 부족했다. 둘이 함께 운동에 참여했다. 동성 결혼 법안 지지 시위. 그곳에서 희망을 봤다. 젊은 세대의 지지가 늘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도 세졌다. 지은의 블로그에 협박이 왔다. 죽어라. 지은은 두려웠지만 포기 안 했다. 민지야, 우리 계속하자. 민지는 언니, 영원히 관계는 강해졌다. 지은의 건강은 안정됐고 새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지은 씨, 용감해. 동료의 말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사랑, 제목이었다. 출판 제안이 왔다. 지은은 흥분됐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야. 가족은 책을 읽고 충격받았지만 이해가 깊어졌다. 아버지가 지은아, 미안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아빠, 고마워요. 화해였다. 민지의 가족도 받아들였다. 민지야, 행복해. 어머니의 물음에 민지는 내의 둘이 함께 여행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우리 이겼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벽한 엔딩은 아니었다. 여전히 사회의 시선, 법적 미비, 내적 상처. 지은은 깨달았다. 사랑은 싸움이다. 매일의 선택과 대가. 그녀의 삶은 식탁 위에 놓인 퍼즐처럼 조각조각 맞춰졌다. 민지와의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해외에서 결혼할까? 가능성은 열렸다. 하지만 한국에서 여전히 먼 꿈이 지은은 계속 활동했다. 강연에서 정상은 누가 정하나요? 라고 물었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를 안았다. 민지야, 사랑해. 민지는 나도. 그 순간 모든 대가가 같이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 한 질문이 남았다.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가족을 상처 주고 사회와 싸운 게? 아니면 포기하는 게 더 나았을까? 이야기는 끝났지만 논쟁은 시작됐다. 과연 지은의 선택은 옳았을까?